Korea #1 welding channel. 용접 독학. 반갑습니다. 8월에 엄청난 더위, 일하기 힘든 계절이지만 퇴근 후 시원한 냉면을 먹을 생각으로 오늘도 출근을 합니다. 2021년 저탄소 시대, 리어카에 파라솔 하나 싣고 올여름을 불태우러 필드로 떠나겠습니다. 필드 28인치 엘보, 천천히 내려서 취부부터 준비하겠습니다. 과연 온라인은 잘 맞을지 궁금하군요. 크레인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힘을 많이 받습니다. 아래 위 좌우 100mm 이상씩 태클을 놔야 안전하죠. 엘보에 개선각이 넓기 때문에 갭은 2.4로 해도 백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부 완료. 언더라고 하기엔 조금 얕지만 지금까지 필드 중에 가장 자세가 좋은 포인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장면을 무엇부터 보셨습니까? 용접사의 관점은 땅은 잘 파졌는지, 자리는 좋은지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죠. 어느 쪽에서 용접을 해야 편할 것인가? 하지만 왼쪽은 항상 제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인트는 좋은 자리를 맡았습니다. 2인 1조, 일명 짝지 용접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서로 지켜야 할 건 있습니다. 그라인더 사용 시 상대에게 동의를 얻고 쇳가루가 가급적 날아가지 않게 조심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짝지 용접은 한 명이 밑에서 받아치면 상대편은 위를 공략합니다. 서로 간섭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용접하는 것이 룰이죠. 하지만 대부분 밑에서 시작해서 가급적 연결 부위를 적게 만들려 합니다. 연결 부위 또한 결함 확률을 높이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상대의 백비드를 한 번씩 확인해 줍니다. 반대쪽에서 확인하면 섬세하게 볼 수 있죠. 이상이 있으면 수정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또한 배려입니다. 다음은 각종 경우의 수로 갭과 개선이 백비드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파이프가 37도 개선면에 갭 3.2mm일 경우, 전류가 100, 용접봉 투입도 10이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백비드 내는 방법으로 가장하겠습니다. 개선이 넓고 갭이 2mm인 경우, 백비드를 만들기 위해 녹여야 할 모재의 양은 일반적인 방법이랑 비슷합니다. 넓은 개선이 갭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주죠. 하지만 넓은 개선이더라도 오버헤드에서는 얇은 개선면도 녹여야 할 추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로 용접을 하면 백이 밋밋하게 나올 겁니다. 용접봉을 조금 더 밀어서 모재를 일반적인 쇳물의 크기로 형성하면 백이 튀어나올 겁니다. 전류를 일반적인 크기로 형성하려면 10%에서 20% 조금 더 올리고 용접봉의 투입량은 1.5배로 잡으시면 적당하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전류를 너무 많이 올리면 용접봉 투입량과 빠른 스피드로 몰고 올라가는 것도 계산해야 합니다. 전류는 높은데 용접봉 투입이 안되면 밋밋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선이 좁고 갭이 2mm인 경우, 이 경우는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는데 그라인더로 갭을 파던지, 개선을 넓히던지, 유개선을 만들던지, 아니면 전류를 높여서 눌러 떼울 것인지. 가장 좋은 방법은 그라인더로 손을 안 대고 용접하는 방법인데, 이때 중요한 건 개선 끝 스라스라 용접을 해서 최대한 가운데 집중해서 쇳물을 밀어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류가 너무 세면 자동으로 개선면 스라 바깥까지 쇳물이 형성됩니다. 이럴 경우는 녹여야 할 모재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백이 많이 빨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덮이는 것 같은 모양의 쇳물이 형성되죠. 그래서 결론은 백 가운데 스라스라
전류는 쇳물이 퍼지지 않는 최대치에 용접봉 투입량은 2배로 해주시면 무난히 형성됩니다. 하지만 백비드에 전류를 가하는 쇳물이 모재 두께 3분의 1 이상 넘어간다면 그라인더로 안전하게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하는 방법일 뿐 정답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동료들과 웃으면서 밥 먹는 날을 소망합니다.